1909년 남아프리카 해안의 거친 파도 속에서 한 척의 거대한 여객선이 케이프타운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211명의 생명을 싣고 바다를 가르던 이 배는 그날 이후 다시는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잔해도 시신도 심지어 조난 신호조차 남기지 않은 채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사람들은 이 배를 호주의 타이타닉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이 사건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미스터리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증기선 SS 와라타오. 그리고 그 실종은 1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지금도 바닷속 깊은 미스터리로 잠들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강철 선박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완벽하다고 자랑하던 그 배는 왜 흔적도 없이 증발한 것일까요? 그날 바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질문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와라타오는 1908년 영국 글래스고의 유명한 바클레이 컬 조선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장인 정신이 집약되어 탄생한 그야말로 당대 조선업의 정수를 보여주는 걸작이었죠. W. 런드 앤드 선즈라는 해운 회사가 자사의 블루 앵커 라인 무역을 위해 특별히 주문한 여객 겸 화물 증기선이었습니다. 이 배의 주된 목적은 호주와 영국을 잇는 장거리 항로를 안정적이고 빠르게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뛰어난 안전성과 무엇보다도 승객들에게 최고의 편안함과 호화로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길이 142m, 무게 9,300톤이 넘는 거대한 강철 거인이었으니 그 웅장한 위용은 보는 이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4겹의 팽창 엔진과 2개의 스크류 프로펠러를 장착해 시속 15노트의 놀라운 속도로 거친 바다를 가를 수 있었으니 그야말로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며 꿈의 배라는 찬사를 들었습니다. 와라타오의 내부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궁전과 같았습니다. 최고급 자재와 세심한 디자인으로 꾸며진 1등석 승객들을 위한 음악 라운지는 고급스러운 장식과 편안한 가구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 안에서는 클래식 음악 연주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를 동반한 승객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유아실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안락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탁 트인 갑판 위의 산책로는 상쾌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여유를 즐길 수 있게 했고 우아하게 꾸며진 살롱은 승객들 간의 사교와 휴식을 위한 최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3등석 객실 역시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넓고 쾌적하게 설계되어 장거리 항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했습니다. 단순히 여객 기능에만 충실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루 25,000리터의 담수를 생산하는 최첨단 증류 장치와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대규모 냉장 시설까지 갖춰 귀국길에는 호주산 냉동육과 유제품 그리고 당시 매우 귀중했던 금속 광석을 가득 실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와라타오가 단순한 운송 수단이 아닌 움직이는 자급자족형 도시와 같았음을 보여줍니다. 선주의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언론과 대중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죠. 이 배는 8개의 방수 구획과 이중 바닥을 갖춘 침몰 위험이 거의 없는 완벽한 선박이다. 절대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그 자신감은 당시의 최신 기술력과 와라타오의 견고한 설계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실제로 와라타오는 당대 최고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그 이상을 지향하며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전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무전기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와라타오와 같은 대형 선박에 무전기가 없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선박들이 육지와의 통신을 시각신호나 우편에 의존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 결정이 훗날 211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비극의 단초가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무전기가 없다는 것은 곧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외부와의 모든 소통이 완전히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는 위기 상황 발생 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운명의 1909년 7월 26일 와라타오는 남아프리카의 주요 항구 도시 더반을 출항해 다음 기항지인 케이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와라타우의 두 번째 항해이자 불과 1년 전 화려하게 진수된 세배의 첫 번째 귀환 여정이었습니다. 승선한 모든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기대감과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탑승 인원은 총 211명. 그 속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 나선 야심찬 사업가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이국 땅으로 향하던 이민자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던 승객들, 그리고 오랜 항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숙련된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와라타우가 자신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출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와라타우는 마지막으로 다른 선박 SS 클랜 맥인타이어와 조우했습니다. 목격 당시 바다는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지만 와라타우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항해 중이었다고 합니다. 클랜 맥인타이어호의 선원들은 멀리서 보이는 와라타우의 웅장한 모습을 보고 감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 거대한 배는 세상의 모든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단 한순간의 목격도 단 한 줄의 통신도 없이 마치 유령처럼 거대한 선박과 그 안에 있던 모든 생명들이 바닷속으로 증발해버린 듯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해상 실종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정된 시간까지 케이프타운에 도착하지 않자 곧바로 대규모 해상 수색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호주, 남아프리카, 영국의 해군 함선들과 수많은 민간 선박들이 동원되어 남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샅샅이 탐색했지만 그 어떤 잔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넓고 거친 바다를 며칠, 몇 주 동안 끈질기게 뒤져도 배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신은커녕 조그마한 구명 보트 조각이나 부유물조차도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강철 선박이 211명의 생명과 함께 바닷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듯한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실종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언론은 연일 바다의 미스터리, 유령선 와라타우와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사람들은 공포와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완벽하다고 자랑하던 거대한 배가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수색에 참여했던 이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토록 완벽한 침묵은 그 어떤 해난 사고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전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직후부터 와라타우의 실종을 둘러싸고 수많은 가설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 첫 번째 가설은 폭풍 침몰설이었습니다. 당시 남아프리카 해안은 계절풍으로 인한 거대한 파도와 예측 불가능한 폭풍에 휩싸여 있었고 바다가 매우 거친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와라타우가 예상치 못한 맹렬한 폭풍권에 진입하여 거대한 파도에 전복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으로 제기되었죠. 그러나 이 가설은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을 남겼습니다. 만약 폭풍에 의해 침몰했다면 그 엄청난 충격과 파괴력에도 불구하고 왜 잔해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가? 거대한 선박이 산산조각 났더라도 하다못해 나무 파편이나 기름띠, 승객들의 소지품 같은 부유물이라도 떠올랐어야 정상인데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 가설의 설득력을 심각하게 약화시켰습니다. 마치 흔적을 지우기라도 한 듯 사라진 배의 모습은 폭풍 침몰설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보궐역 결함설이었습니다. 일부 선원들과 승객들은 와라타우가 평형을 잡는 능력, 즉 복원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배가 화물 적재 상태에 따라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언도 나왔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심각했다면 거친 파도 속에서 배가 중심을 잃고 균형을 잃어 전복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공식적인 시운전 기록과 첫 번째 항해에서의 안정성 기록에 의해 반박되었습니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와라타우가 뛰어난 복원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이었을까요? 선주 측은 결함을 부인했고 일부 승무원들의 불안감은 단순한 기우였을까요? 아니면 숨겨진 결함이 있었는데도 은폐되었을까요? 이 부분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보일러 폭발설이었습니다. 증기선 특유의 거대한 고압 보일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폭발하며
선박이 순식간에 침몰했을 가능성도 심도 있게 거론됐습니다. 만약 보일러가 폭발했다면 그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배가 산산조각 나거나 최소한 대규모 폭발의 흔적이 수면 위로 부유물과 함께 떠올라야 합니다. 폭발은 엄청난 소리와 함께 주변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폭발의 흔적 역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기름띠나 파편도 없었다는 점이 이 가설 또한 설득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거대한 폭발조차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만약 폭발이 있었다면 그 잔해가 바닷속 깊이 가라앉아 버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표면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의문을 남깁니다. 그 외에도 기상천외한 가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암초에 충돌한 후 너무나도 빠르게 침몰했다는 암초 충돌 후 급침설, 심지어는 바다의 무법자인 해적의 공격을 받았다는 해적 공격설까지 등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사람들은 와라타우의 실종을 초자연 현상과 연결시키며 대서양의 버뮤다 삼각지대와 유사한 악령의 바다 전설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가설들은 와라타우의 실종이 얼마나 불가사의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추측일 뿐 그 어떤 확증도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설들이 난무했지만 그 어느 것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고 미스터리는 점점 더 깊어졌을 뿐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가설들은 진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와라타우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속입니다. 수많은 잠수 탐사와 최첨단 해저 스캔 기술이 동원되었지만 선체는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존재했던 적이 없는 배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기록 속 마지막 모습은 폭풍 속에서도 묵묵히 그리고 당당하게 항해하던 거대한 흰 선체.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마지막이었죠. 그 이후 와라타우와 그녀를 탄 211명의 사람들은 영원히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오랜 세월 동안 희망과 절망을 오가며 기다렸지만 결국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완벽하다고 자랑하던 배가 단 하루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인간의 기술과 지식이 아직 자연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일깨워주는 비극적인 교훈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아프리카의 거친 바다 위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일어났던 걸까요? 맹렬한 폭풍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을까요?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 수 없는 미지의 무언가가 이 모든 것을 벌인 것일까요? 어쩌면 바닷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와라타우의 마지막 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유일한 증인은 바로 바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다는 묵묵히 침묵할 뿐 그 어떤 답도 주지 않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그 깊고 어두운 심해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앞에서 당신이라면 어떤 가설을 세우시겠습니까? 와라타우 실종 사건은 단순한 해난 사고를 넘어 인간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연의 거대한 힘 혹은 미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풀리지 않는 와라타우의 미스터리. 그 진실은 과연 언제쯤 세상에 드러날 수 있을까요? 혹은 영원히 미궁 속에 남게 될까요? 그날 밤, 바다의 속삭임은 아직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와라타우의 잔해는 언젠가 발견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바닷속에 묻혀 인류의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바다 깊은 곳에 잠들어 있습니다.